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일을 시작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새로운 백악관형 집무실의 모습,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로 적합하다는 점을 기자회견 내내 강조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합참은 추 남태령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구상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면 개방합니다.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의 이전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이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듭니다. 윤 당선인이 설명한 새 집무실은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을 똑 닮았습니다. 양쪽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담장 너머로 국민들이 집무실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윤 당선인은 조감도를 직접 짚어가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집무실로 쓰는 국방부 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기자들이 있는 건물 3곳이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 동선을 하나로 모아 효율성과 소통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용산 이전은 결정됐지만 여러 논란은 남아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용이 1조 원 넘게 들 거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49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댔고 군부대 이사로 인한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급한 결정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방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용산 주민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합참청사 이전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1조 원이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풍수지리 등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마치 1호 공약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수위에 코로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에 주문을 많이 해놨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그 즉시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방부 청사가 소통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각 집무실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고 이전 비용의 승인 절차에 대해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소집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윤 당선인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선자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가 우려스럽다면서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이전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 조정된 해외 입국자 관련 격리 지침,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해외 입국자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누구나 일주일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들이 빗장을 풀어도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백신을 비롯해 시노팜, 시노백, 코보백스 접종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접종 완료 기준은 얀센 백신은 1차,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3차 접종도 마쳤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에 해당합니다. 예외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현지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 완료자라도 다녀오면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태국 등 많은 국가가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현지에서도 격리가 면제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3차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3일 동안 일본 내 격리를 해야 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마리우폴 공격을 수세기 동안 기억될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으로 향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будуть згадувати і через століття. 이후 CNN 인터뷰에선 지금도 러시아군을 반격할 수 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멈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So in order to have a possibility of negotiating, possibility of talking to Putin. But if these attempts fail, that would mean that this is a third world war.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으로 향합니다.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전쟁 지역을 찾아와 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he leadership. Why don't he can visit Kiev next week as a symbol of our solidarity?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인 폴란드를 찾아갈 거냐는 기자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교적 노력이 특별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주 한 달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